마름이 많이 사가 내렸구나. 무성하던 마름이 군데군데 사가 내린 것을 보니 새삼스레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여름철엔 수면이 온통 마름으로 덮여 있었지만 지금 수면이 드러나 보인다. 반갑습니다. 붕어낚시 월척특급의 나광진입니다. 벌써 그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여름 불볕 더위와 싸우면서 대편성하고 낚시 나오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가을 바람이 들녘으로 산들산들 부는 것이 온몸으로 시원한 가을 바람을 맞으면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해남군 황산면에 위치한 자그마한 소리지를 찾아왔습니다. 벌써 마름들이 저녁에 깔려 있었던 마름들이 군데군데 이제 사가 내리면서 찌의 찌설 공간을 여러 가지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수지를 보는 순간 상당히 느낌이 좋고, 또 오늘 밤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밤을 지새울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입니다. 일단 포인트로 들어가 가지고 대표성부터 하면서 차근차근 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대물터가 될 이곳은 해남군 황산면에 위치한 작은 소류지다. 농가 밭 사이에 자리 잡은 평지형 저수지로 약 5,000평의 아담한 규모다. 연안으로 떼짱이 분포해 있고 저녁에 마름이 덮여 있지만 조금씩 사가 내려 거무튀튀하게 변해 있다. 여름 수초인 마름은 봄에 뿌리를 내리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사가 내리기 시작한다. 마름의 변화로 인해 이맘때는 수초를 잘 보고 포인트를 선정해야 한다. 이쪽은 마름이 그대로 지금 그 형태가 유지가 돼 있고, 군데군데 마름이 지금 내려가 가지고 연안 쪽으로는 떼짱이 약간씩 있고. 마름이 사가 내리는 곳은 가스가 발생되면서 산소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붕어들이 잘 접근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맘때는 아직 마름이 파랗게 살아있는 곳을 포인트로 잡아야 한다. 적당한 포인트를 찾아 저수지를 한 바퀴 돈 끝에 도착한 곳은 소류지의 최상류관. 아직 마름도 사가 내리지 않았고 새물이 유입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가장 유력한 포인트다. 저수지를 지금 들어오면서 쭉 훑으면서 보면서 들어왔습니다. 이 저수지가 완전한 여름철에는 마름이 저녁에 걸쳐서 덮고 있는 저수지입니다. 지금 약간 기온이 시원해지면서 군데군데 마름이 사가서 내린 공간이 이제 생기고, 또 그쪽으로 해서 수면이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현재 제가 이쪽에 지금 서가지고 보니까 맨 상류입니다. 맨 상류인데 왼편으로는 떼짱, 그리고 오른편으로는 아직 채 삭지 않은 마름이 형성이 돼 있으면서 그 사이에 상당히 육안으로 봤을 때 좋은 포인트가 지금 형성이 돼 있습니다. 물론 이 구간이 지금 비가 오고 또 물이 상류 쪽에서 유입이 될 때 물이 들어오는 그런 물 유입기 쪽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왼쪽으로 보면은 캐스팅을 해보면 알겠지만 왼쪽은 분명히 수심이 좀 깊게 나올 것이고, 오른쪽은 약간 낮게 나올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이곳에서 마름과 그리고 떼짱 사이, 그리고 마름이 채 삭지 않은 공간에 구멍을 파서 확보를 하고, 혹은 마름이 사가 내린 공간에 찌를 세워 가지고 대편성을 이곳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비 편성을 위해 일단 수심부터 파악하기 시작한다. 이곳은 연안 좌우측으로는 떼짱이, 정면으로는 마름이 밀생해 있는 물골 포인트다. 연안과 정면, 물골자리 등이 각각 조금씩 수심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한 수심 체크가 필요하다. 과연 육안으로 판단한 대로 수심도 낚시하기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을까? 수심이 지금 한 대를 꺼내 가지고 수초 제거를 지금 작업을 하기 전에 보니까
왼편 떼짱 쪽으로는 지금 상당히 그 수심이 낮습니다. 약 한 80cm 정도, 80, 90cm 정도 나오는데 이쪽에서 토사가 막 밀려 비가 많이 오랬을 때 토사가 막 밀려 내려와가지고 왼쪽이 좀 퇴적이 된 것 같고 오른쪽에 미리 그 전에 오셔가지고 낚시를 하셨던 분이 파놓은 구멍에 그 찌를 세워보니까 약 한 1m가 지금 훨씬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러면은 예상외로 오른쪽이 수심이 깊게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네요, 지금. 예상대로 수심은 정면 좌측이 80cm, 우측이 90cm, 양쪽 연안의 떼짱지대는 60cm로 얕다. 포인트의 수심이 파악되었으니 이제 대를 펼칠 위치를 잡고 수초들을 정리하기 시작한다. 이곳은 아직 크게 사가 내리진 않았지만 서서히 마름이 삭기 시작하는 시기라 바닥이 꽤 지저분한 상황이다. 일일이 바닥까지 긁어서 정리해야 하는데 생각처럼 그리 간단한 작업이 아니다. 하룻밤 낚시의 기초가 되는 작업인 만큼 긴 시간을 들여 신중하게 수초 작업을 마무리한다. 수초 작업이 마무리되자 이제 본격적인 채비 편성에 들어간다. 계획한 포인트마다 차례로 채비를 던져 넣으며 찌맞춤을 해나간다. 오늘은 모두 10개의 대를 편성할 계획. 하지만 바닥이 고르지 않아서일까 찌맞춤이 그리 순조롭지 않다. 바닥이 별로 안 좋아. 해년마다 말풀하고 떼짱이 사가 내리니까 바닥에 뭐가 자꾸 걸리면서 끼가 제대로 안 서는데. 아직 다른 포인트에 비해서 많이 사가 내리지도 않았건만 바닥 상황은 좋지 않은 모양이다. 우여곡절 끝에 찌를 세울 공간들을 모두 확보하고 나자 이제 하나씩 대를 펼쳐나간다. 2.1칸에서 3.6칸까지 모두 10개의 대를 펼치는데 좌우측 연안의 떼짱 지대는 짧은 대를 위주로 한다. 그리고 정면 마름지대의 수심이 다소 깊었던 지점에는 3.6칸의 긴 대 2개를 편성해서 떼짱 지대와는 다른 입지를 노려볼 계획이다. 대편성을 끝냈습니다. 벌써 약간 가을 느낌이 드니까 낮이 짧아지면서 이제 밤이 좀 길어진 느낌이 듭니다. 대편성을 끝내고 나면은 한참 더울 때 같은 경우는 아직도 태양이 지금 머리 위에 둥그렇게 떠 있을 시간인데 벌써 어둑어둑해지려고 하는 게 밤이 상당히 지금 좀 길어진 느낌입니다. 굉장히 낚싯대를 난해하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2.1칸 때부터 3.6칸 때까지 일률적이 아닌 2.9대 같은 경우는 지금 맨 오른쪽에 수심이 약 한 50cm, 60cm 되는 정도 바로 떼짱 앞에 붙여놨고 3.6칸 대 같은 경우는 정면으로 해가지고 아까 왼쪽 떼짱 그리고 물골 쪽을 노려가지고 지금 대편성을 이제 끝냈습니다. 이제 끝냈으니까 대편성을 끝내자마자 신호가 나타났다. 시험삼아 새우를 넣어뒀던 찌에서 반응이 나타난 것이다. 대편성을 끝내면서 대편성을 하면서 새우에 3.6칸 대 새우를 조그마한 거 하나 달아놨더니 뭐가 톡톡 치는 입질이 들어왔었네요. 이제 대편성을 막 끝냈으니까 본격적으로 미끼를 이제 채집을 해가지고 현장에 아마 참붕어가 서식을 할 것입니다. 참붕어를 담궈놓은 참붕어 계속되는 입질. 시작부터 신호가 있는 것이 반갑다. 아무래도 새물이 유입되는 곳이고 수초 형성이 좋은 덕분인 듯하다. 새우를 껴놨더니 잔챙이가 건드리는 현상의 입질이 보였습니다. 이거 참붕어를 일단 아까 담궈놨던 채집망을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잔챙이들의 성화인 것 같아 미끼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것 같다. 일단 채집망을 꺼내보는데 와, 참붕어 무지무지 들어왔네요. 우후. 붕어. 되게 나아진데 새우도 들어왔네. 자생 참붕어와 새우가 상당히 많은 저수지라서 채집망을 잠깐 넣어두었는데도 미끼감들이 가득 들어왔다. 밤새 대물붕어를 공략할 미끼가 넉넉하게 마련되자 꾸는 부자가 된 듯 마음이 든든해진다. 일단 씨알 좋은 참붕어를 바늘에 단다. 밤에는 새우와 참붕어를 병행할 테지만 오후에는 참붕어로 탐색을 해볼 계획이다. 과연 멋진 손맛을 보며 기분 좋게 낚시를 시작할 수 있을까? 미끼를 달아놓고 나자 금세 다시 잔입질이 이어진다. 꾼의 시선도 찌에 집중된다. 그러나 찌를 건드리는 입질은 계속되지만 일반적인 대물의 입질로 보기엔 다소 가벼운 움직임이다.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일까? 기대와 달리 까다로운 입질이 계속되자 꾼의 머릿속은 복잡해진다. 건너편에는 또 다른 조사가 대를 펼치는 모습도 눈에 들어온다. 과연 오늘 이 소류지에서 대물 붕어와의 만남이 이루어질까? 기대와 걱정이 교차된다. 찌는 여전히 꼼지락거리는 약은 입질만을 보이고 있다. 꾼은 시원찮은 입질이 영 못마땅하지만 별 도리가 없다. 그런데 이때 찌 하나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쑥 끌고 가는 입질에 잽싸게 챔질을 해보는데 뭐가 나오냐 이런. 깔짝깔짝하고 툭툭 치고 이 찌를 가지고 놀던 것들이 붕어인 줄 알았더니 이런 가물치 새끼들이. 가물치 새끼라고 하면 좀 그렇죠, 방송에서. 가물치 치어들이 예. 찌를 가지고 지금까지 놀았나 봅니다. 상당히 안 좋은 현상인데 일단 가물치 꼬맹이들이 참붕어에 지금 붕어 대물토와 가물치터가 워낙 환경이 비슷하다 보니 대를 편 곳에서 가물치를 만난 일이 잦다. 하지만 가물치는 워낙 물을 튕기고 소음을 내기 때문에 대형급 붕어들은 가물치를 피한다. 따라서 가물치의 등장은 대물꾼들에겐 그리 반갑지 않은 징조다. 밤동무가 되어줄 케미컬 라이트를 하나씩 찌에 달아 던지고 수면 위를 밝힌다. 이제 본격적으로 낚시를 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자리가 수심이 약 한 60에서 80, 뭐 많게는 90cm 정도. 그리고 도착해서 낚싯대를 편성하고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보니까 배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왼쪽에 보니까 돌멩이가 물 색깔이 약간씩 이렇게 지금 빠지는 것이 지금 육안으로 판별이 될 정도로 지금 배수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이런 것이 그 수심이 낮고 또 배수가 약간씩 이루어지고 있는 상류군 같은 경우는 난낚시터는 아닙니다. 난낚시는 거의 불가능하고, 이제 그 해가 넘어가고 지금부터 이제 그 본격적으로 붕어를 기다리기 위해서 앉아가지고 멍청하다 싶을 정도의 그 찌를 주시하는 그런 또 하룻밤 밤낚시 해 보겠습니다. 배수가 좀 진행되고 있는 듯한 것이 조금은 걱정스러운 상황. 그래서일까? 잔챙이 입질인지 찌를 가지고 노는 듯 상당히 미약하다. 그런 입질을 보고 있자니 꾼의 얼굴이 자연히 밝지 않다. 그러나 찌는 아랑곳하지 않고 보일 듯 말 듯 미약한 움직임만 보이고 있다. 답답한 꾼의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속절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얼마나 지났을까? 찌 하나에서 조금씩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한다. 밤이 깊어가자 입질에도 활기가 붙는 것일까? 저녁에서 조금씩 작은 입질들이 보이는 가운데 우려를 끼고 가장 먼 찌에서 기대할 만한 예신이 보이고 있다. 타이밍을 맞춰 챔질을 해내는데 이런, 역시 가물치 치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잔 입질들이 모두 가물치 치어들의 것이었을까?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3.6한테 참붕어를 이만한 참붕어를 끼워놨습니다. 찌가 꼼지락꼼지락하다 쫙 올라오길래 완전 그 뭡니까 대물 챔질을 그냥 주소로 했는데 툭 날라가지고 앞에 툭 떨어지는. 에헤이, 이게 참 맥이 팍 빠지네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 나를 갖다가 완전 긴장시키고 예신을 보내더니 올라오는 게 이놈이 올라오네. 반갑지 않은 가물치만이 확인된 상황. 과연 이런 가물치 치어들의 성화를 뚫고 대물 붕어를 만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냥 맹놓고 있을 순 없는 일. 다시 미끼를 단다. 밤이 되면서 미끼는 참붕어와 새우를 겸해서 사용하고 있다. 대물 붕어가 찾아와 주길 기대하며 던진 찌. 수면에 사뿐히 자리 잡는 그 찌의 불빛에 시선을 고정한다. 제각각의 빛을 발하는 케미컬 라이트. 과연 어떤 녀석이 기다리는 찌 올림을 보여줄까? 좌우를 두루 살피며 찰나의 찌 올림을 기다린다. 이때 심상치 않은 입질을 보이는 찌 하나. 이번에도 가물치 치어는 아닐까? 꾼은 유심히 찌를 살핀다. 무언가 미끼에 접근한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시원하지 않고 그저 살짝살짝 흔들리는 입질이 조금은 미심쩍다. 갖다 찌를 올리질 못하고 밑에서 뭐가
붕어를 갉아먹는 것 같은. 툭툭 치고 말고 툭툭 치고 말고. 가물치 새끼들이 여전히 그런가. 뭐 다른 자본은 없는 것 같은데. 가물치 새끼인가. 꾼의 답답한 속은 아랑곳 없는 듯. 찌는 여전히 꼼지락꼼지락 그 모양이다. 시원하게 그냥 쭉 한번 올려주면. 꾼의 기대가 과연 언제쯤 이루어질까? 그런데 유난히 참붕어를 단 채비에 더 극성을 부리는 것 같다. 그래서 일단 대를 걷어들여 미끼를 살펴본다. 그리고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새우로 미끼를 교체한다. 과연 새우가 가물치 치어들을 물리치고 대물 붕어를 만나게 해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하지만 그저 작은 희망에 기대를 걸어볼 뿐이다.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저수지가 보통 이쪽에 그 해남 쪽에 이런 소류지들이 보면은 그 하절기 때는 상당히 그 마름으로 싹 덮이는 게 특징입니다. 특히 이제 그 약 한 5,000평 이내의 그런 저수지들, 특히 평지형 이런 저수지들이 대체적으로 그 마름이 빼곡히 차가지고 한 여름에는 정말로 찌 세울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딱 덮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밤에 약간 쌀쌀하다고 느끼는 그 시기서부터 이제 급격하게 그 마름이 사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여름 그 장마가 지나고 그리고 그 물이 흙탕물이 되면서 밑에서 올라왔던 말풀들은 이미 사가 내린 상태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녹조기가 나타나 가지고 지금 현재 급격하게 이 시기에 이제 마름이 폭삭 내려앉으면서 삭을 때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그 밑에서는 가스층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가스층이 밑에서 쓱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가스가 발생하는 지역에는 붕어가 거의 활동을 하지 않고 피해 다닌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지금 앉아 있는 포인트도 마찬가지지만은 마름이 완전히 사가 내려 가지고 거의 맨바닥이 다 돼 가지고 이제 깨끗한 지역 아니면은 이제 사가 내리기 이전에 떼짱이나 아니 부들 다른 정수추와 같이 혼합이 돼 있는 그 지역 이런 곳으로 이제 그 포인트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만에 하나 이제 막 사가 내려 가지고 밑에서 그 가스가 올라오는 지역은 이 마름을 수제한다고 밑에서 이렇게 싹 긁어 보면은 밑에서 뽀글뽀글뽀글하게 그 가스처럼 기포 같은 그런 방울이 올라옵니다. 그런 곳은 낚시하시기 전에 피하셔야 되고 또 그 수제기로 바닥을 긁어보면은 냄새도 약간 나는 게 특징입니다. 물론 이제 해년마다 이게 사가 내리기 때문에 냄새는 약간 나는데 특히나 더 심하게 나는 경우 그쪽 지역에서는 앉지 않으시고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새우로 미끼를 바꾼 덕분일까? 이젠 가물치 치어들이 보이던 잔입질은 그리 눈에 띄지 않는다. 하지만 이렇다 할 붕어 입질이 없는 건 마찬가지. 과연 언제쯤에나 시원스런 대물붕어의 찌올림을 만날 수 있는 것일까? 입질은 없어도 시간은 흘러 어느새 10시를 넘어섰다. 밤이 깊어가면서 입질에 변화가 온 것일까? 꾼의 눈빛이 매섭다. 찌 하나의 움직임이 아무래도 심상치 않다. 설마 다시 가물치가 움직이는 것은 아닐까? 걱정스러운 마음도 생긴다. 하지만 꾼은 작은 움직임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집중해서 찌를 응시한다. 찌는 금방이라도 솟아오를 듯 깜빡깜빡 예신을 보낸다. 이번에는 기다리던 진짜 대물 붕어가 나타난 것일까? 드디어 찌가 솟아오른다. 쏜살같이 이어지는 챔질. 퍼덕이는 소리가 그리 크지 않은 것이 다행히 가물치는 아닌 것 같다. 기대대로 이번에는 붕어다. 붕어가 아이고 우리가 그 붕어를 낚아내고 나서 실망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얼굴을 보여준 고마운 붕어인데 조그마한 붕어가 새우를 먹고 한 수가 나왔습니다. 붕어는 예쁜데 기대에 많이 못 미칩니다. 지금. 붕어가 등장한 것은 반갑지만 겨우 18cm, 6찌급의 새끼 붕어인 것이 못내 아쉽다. 살려줘야겠습니다. 집으로 가야죠. 놈이 아직 나올 놈이 아닌데 벌써 나와가지고 많이 커가지고 오느라 야, 으쌰. 붕어 얼굴만 봤습니다. 자세히 봐야 보일 정도의 그 적은 붕어 얼굴이지만은 그래도 횟수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지금 예상외로 지금 고전을 면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제가 그 판단을 했을 때 초저녁에 그래도 그 붕어의 얼굴을 일찌감치 볼 수 있지 않을까 대신 기대를 했었는데 악재가 또 하나 작용을 하네요. 앉아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지금 배수가 상당량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안 좋은 지금 징조인데 시간은 자꾸 올라가면서 보니까 물이 쑥쑥쑥 빠지는 느낌이 지금 들고 제 왼편에 보니까 그 돌멩이가 하나 있는데 돌멩이에 그 물이 빠진 그 자국이 이렇게 생길 정도로 지금 물이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물이 빠지니까 입질 또한 내밀고 잔챙이가 먼저 달게 되는데 일단은 자리를 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걸 찌를 세웠으니까 기대를 가지고 달릴 방법이 없습니다. 지켜보는 수밖에. 분명히 한 번은 찌를 올릴 것입니다. 다시 새우를 단다. 배수가 계속되고 있어 예상과 달리 고전하고 있지만 일단 자리를 폈으니 끈기를 갖고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배수가 진행될 때는 변화가 많은 상류권보다는 수심이 깊고 안정적인 제방권이 더 확률이 높다. 하지만 이 소류지 하류권은 마름이 삭아내렸기 때문에 불리하긴 마찬가지다. 일단 수초대와 새물 유입구의 활약을 믿으며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 어려운 상황에 접어든 시점. 그래도 다행히 찌에는 작은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다. 찌를 끌고 가는 입질에 꾼의 손은 자연히 대로 향했다. 하지만 여의치 않은 모양이다. 그런데 이때 살짝 보이는 찌올림. 손을 뻗어보지만 챔질을 하기엔 부족하다. 조금만 더 올려주면 좋으련만. 머뭇머뭇 찌는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답답하게 군다. 그렇게 뭉구적뭉구적거리는 찌에 꾼도 김이 빠져버린다. 애태우는 찌와 씨름을 하다보니 시간은 어느새 자정을 넘어섰다. 바람이 밤 기온을 더 쌀쌀하게 만든다. 지금 제가 앉아가지고
낚시를 하는 곳이 평상시 같으면은 지금 수위가 좀 올라와 있을 때 같으면 바로 앞까지 물이 있을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지금 배수가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물이 빠져 가지고 앉아 있는 위치가 물이 있는 곳까지 거의 한 1m 가까이 지금 턱이 져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이런 턱이 있는 물과 내가 앉아 있는 그 사이에 공간이 많이 떨어져 있는 약 한 1m 이상 되면은 대형급 큰 붕어를 걸어서 끌어내기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연안까지 잘 요리해 가지고 앞까지 발 앞까지 온 붕어를 그곳에서 물에서 내가 앉아 있는 곳까지 붕어를 이제 내 소나기에 넣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데 인터뷰를 하는 동안엔 심상치 않게 굴던 찌가 조용히 집중하면 다시 잠잠해지며 변덕을 부린다. 계속 잔챙이들이 찌를 치고 살짝 올렸다 말았다 올렸다 말았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럴 때는 원줄을 잡고 끌어내야 됩니다. 원줄을 잡고 또한 앞까지 끌어내기 위해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 우리들이 낚싯대와 또 원줄의 길이 한번 여기서 이런 턱 높은 그런 지대 낚시를 할 때 특히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이 이제 원줄의 길입니다. 보편적으로 원줄의 길이는 3.0칸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보다 짧은 대에서는 대손잡이와 일치되게 쓰고 그보다 긴 대에서는 20cm 정도 짧게 쓴다. 이렇게 원줄의 길이를 짧게 하는 것은 캐스팅 시 줄 관리에도 수월하고 붕어를 지압해낼 때도 짧은 줄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제가 지금까지 사용을 해본 원줄의 길이는 낚싯대가 길어지면 원줄의 길이는 짧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0대 정도 되면은 약 한 거의 30cm, 35cm 정도까지 짧게 해야지만이 앞치기가 용이한 것이 특징이고 제대로 포인트에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낚싯대 채비 매시면서 참고하셔가지고 줄 매시면 되겠습니다. 배수로 인해서 걱정스러운 상황이지만 다행히 작은 입질들이 이어지고 있다. 예민하긴 하지만 기대감을 갖게 하는 작은 입질들은 아직 대문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게 하는 동력이다. 다시 나타난 입질, 꾼은 다시 손맛을 기대해본다. 그러나 이번에도 불발로 끝나고 만다. 하지만 아직 실망은 이르다. 밤은 아직 길다. 다시 찌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머뭇머뭇 뜸을 들이는 찌. 그걸 바라보는 꾼의 속은 타들어간다. 이윽고 찌가 솟고 낚싯대가 순식간에 허공을 가른다. 끌려 나오는 것은 붕어. 그러나 씨알이 작다. 반가움과 동시에 어쩔 수 없는 실망감이 밀려온다. 조금 낫다고 나온 것이 뭡니까 이게 7시급 잘하면 7시급이나 되겠네. 겨우 한 뼘가량의 크기. 긴 밤을 지새우는 것이 무색하다. 배수의 영향이 크게 느껴지는 순간이다. 지금 야식을 먹고 와서 이제 점차 시간이 새벽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또 기다린 다음에 올라오는 입질을 보고 기대감을 가지고 챔질을 했는데 붕어가 조그마한 붕어가 하나 나왔네요. 장 것들이 붙어 붕어가. 계속해서 잔씨알만 이어지는 상황이 되자 새우 대신 다시 참붕어로 미끼의 변화를 줘보기로 한다.
다시 시작된 기다림. 그러나 피곤함이 몰려온다. 밤이 되면서 뚝 떨어진 기온과 몰려드는 피로를 쫓기 위해 커피를 탄다. 오로지 찌만을 바라보며 밤을 새야 하는 대물 낚시꾼에게 이 커피 한 잔은 달콤한 휴식이다. 아, 정말 좋다. 아유, 쌀쌀하니까 새벽에. 아, 이거 낚시 중에 이렇게 커피 한 잔 집에서 마시는 게 이 커피 맛이네. 초가을 밤의 추위와 기다림에 지친 몸이 따끈한 커피 한 잔에 모두 풀리는 듯하다. 다시 찌에 집중하는데 작은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다시 기대를 갖고 유심히 찌를 살핀다. 좌우로 흔들리며 신호를 보내는 찌. 바로 본신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시원치 않은 입질이 조금 걱정스러운데 왔다. 힘을 제법 쓰는 것 같다. 그러나 역시 이번에도 기대한 월척은 아니다. 계속되는 7치 행진의 꾼도 이제 할 말을 잊은 모양이다. 붕어 7시 넘기기 참으로 힘듭니다. 밤에 지금 초저녁부터 입질을 받아가지고 계속 올라오는 붕어들이 정말로 딱 뺨치듯 딱 한 뼘짜리 그런 붕어들이 지금 계속해서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이런 붕어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 그 대형 붕어, 지금 큰 붕어는 연화적으로 전혀 지금 활동을 하지 않는 걸로 보이고, 그 아까 초저녁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배수를 지금 하고, 또한 그 지금 비 예보가 지금 나와 있어요. 기압이 지금 저기압대로 바뀌면서 큰 붕어들이 지금 활동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잔챙이급들만 연화적으로 나와가지고, 잔챙이급들은 지금 상당히 그 먹성도 좋고 활성도도 좋게 지금 큰 새우, 이만한 새우에도 지금 막 달겨들고 있는데, 난감합니다. 뭐 돌려보내야죠. 붕어는 정말로 예쁜데. 배수와 저기압의 영향이 이렇게 뺨치급 붕어만 불러내고 있다. 그렇게 무심한 밤이 지나고 동이 트기 시작한다. 밤새 잔챙이만 시달려 새벽 피로는 더욱 심하다. 게다가 새벽이 되면서 빗방울도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새벽녘 대물 입질을 기대해 보았지만 그나마도 비가 쫓아버린 모양이다. 이렇게 아쉬운 밤낚시가 막을 내린다. 날이 밝았습니다. 밤새 그 잔챙이 붕어 성화에 시달리면서 큰 붕어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날이 밝았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새벽에 그 빗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지더니, 많은 비는 아니지만 지금 빗방울이 한 방울씩 한 방울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좀 날을 새고 나니까 눈도 좀 아프고 또 체온도 좀 떨어져서 약간 한기가 좀 느껴지고, 그렇지만 또 그 날이 밝고서 약간의 그 지금 밤새 나왔던 잔씨알들의 붕어에서 그 환경의 변화가 약간은 있으니까 혹시 씨알이 큰 월척급 붕어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완전히 그 태양이 떠오르는 그때까지 앉아서 잠시 더 낚시를 즐겨보겠습니다. 마지막 기대를 담아 새우를 단다.
혹시라도 대물의 행운이 새벽에 나타나주지 않을까 하는 간절함으로 대를 던져넣는다. 밤새 6에서 7찌급 붕어 입질에 시달린 노력이 보람으로 돌아와 줄런지 마지막이란 생각 때문일까 작은 움직임에도 예민해진다. 이때 슬그머니 찌를 끌고 가는 입질이 나타난다. 기다리던 순간이다. 이 마지막 입질로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질까? 숨죽이고 기다려보지만 본신은 없다. 그렇게 아쉬움 속에 아침이 훤히 밝았다. 봄철 사자터였던 소류지는 끝내 대물붕어를 보내주지 않았다. 밤사이 물이 빠진 흔적을 드러낸 바위가 부진한 조가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 조가는 늘 작은 변수가 좌우한다. 꾼은 배수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던 스스로를 탓하며 아쉬움을 접고 채비를 갈무리한다. 가을의 분위기를 물씬 느끼면서 즐겼던 하룻밤 밤낚시. 빗방울도 오락가락하고 배수도 이루어지는 가운데 잔챙이 붕어 손맛 원 없이 봤습니다. 물론 월체급 붕어는 못 봤지만 우리는 또 여기서 실망하지 않고 다음이 있기 때문에 다음 출조지를 향해서 떠날 것입니다.